시간에는 2020년 안경사 국가시험 문제집 3교시 문제를 풀어볼 거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 21년도 거 3교시 문제도 같이 풀어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필요한 내용들이나 문제에 사용되는 내용을 조금 정리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제 2020년 3교시 문제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2번 문제. 각막공률계로 측정한 값이다. 각막난시는. 이거는 사실 좀 쉬운 거예요. 각막난시를 그냥 구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에 다 구해져 있고 이게 어떤 각막난시냐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일단 문제를 보면 수직경선이 43.75 디옵터. 죄송해요. 수직경선이네요. 이렇게 수직경선이 43.75 디옵터. 그리고 수평경선이 43.25 디옵터. 이 각막 공률계를 측정을 했을 때 수직경선과 수평경선에 대한 디옵터가 나와 있어요. 각막 공률 반경이 나왔으니까 그에 따른 공률이 이제 디옵터가 나와 있고, 이런 각막이 어떤 각막 난시를 갖고 있느냐 이걸 문제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보면 지금 뭐 직난시냐 도난시냐 이걸 물어보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직난시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직난시라는 거는 수직경선의 디옵터가 제일 큰 거일 거고, 도난시는 수평경선의 디옵터가 더 클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거였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렇게 수직경선이 더 디옵터가 높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직난시겠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문제에서는 1번, 3번, 5번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게 43.75, 수평이 43.25, 그러면 0.50 디옵터만큼의 난시를 가지고 있는 각막이겠네요. 0.5 디옵터의 직난시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될 겁니다. 네, 엄청 기본적인 문제였고,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이 각막공률계에서 나온 값을 해석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 나온 값으로 이 사람의 눈을 예상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물어본 문제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43번. 소프트 콘택트 렌즈의 타이트한 피팅 상태의 특성으로 옳은 것. 일단 타이트한 피팅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각막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타이트하게 피팅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렌즈가. 그래서 이런 타이트한 피팅 상태의 특징에 대해서는 뭐 자주 나오니까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정리해보고 가보겠습니다. 일단 타이트한 피팅이라는 건 스팁일 거고, 스티프한 피팅의 초기 착용감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이제 움직임이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초기 착용감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기 착용감 좋다. 그리고 중심 안정도 대체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움직임 자체가, 눈을 깜빡거렸을 때 움직임 자체가 0.5mm보다 적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움직임이 적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가장 이제 스팁에 대한 가장 큰 특징은 시력에 있어서 눈을 깜빡임 직후, 그러니까 눈을 깜빡이고 직후에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눈을 깜빡임 직후 일시적으로 향상이 된다, 시력이. 그러면 뭐 손목 직후에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이 된다. 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각막이 있고 스티프하게 되어 있으면 여기에 눈물이 고여 있어서 점점 시력이 안 좋다가 눈을 깜빡이면 이 눈물이 일시적으로 다 빠져나가고 새로 들어가면서 시력이 일시적으로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요런 게 이제 스팁에 대한 설명일 거고, 움직임 자체가 적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레그 값이 적겠죠. 움직임이 적은 거니까. 그럼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타이트한 피팅 상태에 대한 설명, 그러니까 스팁을 물어본 거예요. 초기 착용감이 불량하다. 초기 착용감은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손목 시 렌즈의 움직임이 적을 거고요. 렌즈가 하방으로 중심 이탈된다. 스팁은 중심 안정이 좋은 편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럼 3번, 4번이 같이 지워질 거고, 손목 직후 일시적으로 시력이 개선된다. 5번입니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니까 요거는 조금 스팁이랑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4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RGP 콘택트 렌즈 착용자의 검사값은 다음과 같고 이상적인 피팅 상태를 보였다. 개성된 최종 처방 렌즈의 굴절력은, 일단 이 사람의 안경 교정 굴절력이 S-3디옵터의 C-0.75의 AX 180도였습니다. 그리고 각막 공률 측정값이 180도에서 42디옵터, 90도에서 42.75디옵터. 일단은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각만난시량을 알 수 있으셔야 되는데, 여기 그려볼게요. 180도에서 42디옵터, 90도에서 42.75디옵터. 그럼 이 사람이 가진 각만난시는 C-0.75디옵터의 AX 180도가 되겠네요. 요 렌즈가 들어가야 두 개가 똑같은 값이 나올 거니까, 왜냐면 여기에 마이너스 0.75디옵터가 들어가면 42가 될 거니까 여기에 0.75디옵터가 들어가 있는 요 렌즈가 이제 각만난시 값이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각만난시 값이 C-0.75디옵터 AX 180인데 지금 전체 내가 가진 난시량도 C-0.75디옵터의 AX 180도예요.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전체 난시량이 각만 난시량이랑 같네. 그럼 여기서 나는 수정체 난시가 없구나, 이 사람은 수정체 난시가 없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럼 여기서 들어간 거, 전체 난시는 각만 난시 더하기 수정체 난시예요. 이건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 전체 난시량이랑 각만 난시량이 같으니까 수정체 난시가 없는 걸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은 이 각막 공률 측정 값으로 이 사람의 각막 난시를 알 수 있었고, 이게 전체 난시랑 같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지금 RGP 콘택트 렌즈를 처방을 하는 겁니다. 하드 렌즈를 처방을 하기 때문에 각막 난시가 상쇄가 될 거예요. 각막 난시량이 전체 난시량이랑 똑같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난시량이 다 사라진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필요한 굴절력은 S-3.00 디옵터만 남는 겁니다. 그러면 S-3.00 디옵터만 바로 처방을 해주냐? 그게 아니었었습니다. 우리가 하드 렌즈는 누행 렌즈가 효과를 내기 때문에 이 누행 렌즈만큼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 우리가 처방을 해줬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누행 렌즈가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는지를 알 수 있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누행 렌즈의 효과를 봤을 때는 각막 공률에서, 그러니까 각막에서 약주경성과 렌즈의 베이스 커브를 우리가 보고 이게 플랫해서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지 아니면 스티블해서 플러스 효과를 내는지를 알아보는 거였잖아요. 그럼 먼저 여기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8.15래요. 41.5디옵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막 공률에서 우리가 약주 경선이 지금 180이겠죠? 디옵터가 더 작으니까.
42디옵터. 근데 수염 렌즈는 41.50디옵터. 41.50디옵터라는 건 42디옵터보다 곡률 반경이 긴 걸 거예요. 이렇게 플랫한 거일 거고 42디옵터는 41디옵터보다 더 스팁할 겁니다. 그러면 누액 렌즈는 이 안에 생기는 거니까 마이너스 효과가 날 건데 어느 만큼? 두 차만큼. 그럼 마이너스 0.50디옵터만큼 누액 렌즈가 효과를 볼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원래 난시 있었던 것도 강만 난시가 다 상쇄가 되고 하드 렌즈를 끼기 때문에 3디옵터만큼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누액 렌즈가 마이너스 0.50디옵터였다 라고 하면 우리가 S-2.50디옵터만 처방을 해줘도 누액 렌즈에 포함된 마이너스 0.50디옵터까지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람은 S-3.0디옵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은 전광거리가 12mm이기 때문에 안경 처방 교정 굴절력 값이랑 시험 렌즈 굴절력 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 전광거리 보정하는 거는 제가 뒤에 문제 조금 더 나와서 그때 한 번 더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이제 다 지우고 다시 포인트만 한번 잡아 볼게요. 먼저 이 문제에서는 RGP 콘택트 렌즈를 착용한다. 이게 1번이에요. 그러면 하드 렌즈를 착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어야 되는 건 1번. 강만 난시가 없어지겠구나. 그리고 2번. 누액 렌즈 효과가 있겠구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드 렌즈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 각막 곡률 측정 값으로 우리가 각막 난시량을 구하고 이 각막 난시량을 보고 전체 난시랑 똑같으면 수정체 난시가 없구나. 그럼 각막 난시가 다 없어진다는 건 전체 난시가 없어진다는 거니까 나는 난시를 제외하고 난시량을 제외하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그거를 바로 처방을 해주는 게 아니라 누액 렌즈만큼을 보완해서 처방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이 각막 난시량이 전체 난시량이랑 같아서 각막 난시가 제거되면 전체 난시가 제거되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거고 그럼 S-3디옵터만 남았을 거고 이 시험 렌즈의 베이스 컵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누액 렌즈가 마이너스 0.50디옵터만큼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액 렌즈가 S-0.50디옵터의 효과를 낸다. 왜? 여기 각막 곡률에서 약주 경선이랑 베이스 커브를 비교를 했을 때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액 렌즈만큼을 상쇄시켜서 S-2.50디옵터만 처방을 해줘도 누액 렌즈에 마이너스 0.50디옵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S-3디옵터만큼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겁니다. 다음은 45번. RGP 콘택트 렌즈 피팅 평가에서 렌즈가 상방 이탈하였다. 우리가 피팅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상방 이탈이 되는 경우가 뭐가 있었죠? 먼저 고도의 직난시 혹은 렌즈가 너무 평평하게 들어가 있을 때 그래서 가장자리가 들려 있을 때 혹은 이제 세 번째 이 위쪽 안검 그러니까 상안검이 힘이 셀 경우 이렇게 세 가지가 렌즈가 상방 이탈되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왜 고도의 직난시라고 하면 이 수직 방면에 굴절력이 센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더 이렇게 커브져 있다고 봐주시면 돼요. 수평보다.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면 수직 방면이 더 커브가 지어 있기 때문에 디옵터가 더 세잖아요. 그러면 렌즈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 가장자리가 들려 있는 게 더 크겠죠. 더 커브져 있고 렌즈는 더 평평하니까 그 사이에 공간이 크기 때문에 이게 렌즈가 상방 이탈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이 문제에서 보면 정답은 쉽게 2번이 되겠죠. 고도의 강만 진단시는 그러니까 수직 방면이 더 커브져 있기 때문에 렌즈가 더 많이 떨어져 있어서 렌즈가 상방 이탈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장력이 오히려 센 경우가 더 상방 이탈될 거고, 렌즈 가장다리 들림이 클수록, 그러니까 가장다리가 많이 떠 있을수록 더 상방 이탈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45번은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46번. 콘택트 렌즈 화학 소독액이 갖춰야 할 조건은, 일단은 일단 최대한 눈에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눈물과 거의 유사하게 저희가 생산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눈물보다 고장액이다, 저장액이다, 이랬을 때 어떻게 되는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이라는 건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 농도가 높은 쪽으로 물이 이동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보다 고장액이나 저장액이 되면 렌즈가 탈수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너무 수화되거나 아니면 각막이 탈수가 일어나거나 부종이 되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거를 알고 있으면 어떤 효과가 나는지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이랑 같은 pH나 그런 농도를 가지고 있는 게 좋고, 그리고 렌즈 재질과 이 화학 소독액이 결합을 해버리면 이 화학 소독액이 잘 제거가 되지 않아서 눈에 끼면 굉장히 이렇게 충혈도 생기고 굉장히 아플 겁니다. 그래서 렌즈와는 결합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정답은 4번이 될 거고요. 4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47번. 시험용 소프트 렌즈를 피팅 후에 렌즈 회전 평가. 그러면 뻔하죠. 시계 방향 아니면 반시계 방향 아니면 오른쪽 왼쪽 이런 식으로 나올 건데, 이거는 이제 피팅 평가를 수업을 했을 때 아마 잘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일단 시험용 소프트 토릭 렌즈가 S-3.50 디옵터, C-2.50 디옵터, AX 180이다. 근데 피팅 평가를 해보니까 시계 방향으로 10도 회전했다. 그럼 우리가 3개 정도 외웠었죠. 라스 아니면 카스 아니면 시더 반배, 이렇게 우리가 외웠었잖아요. 시계 방향은 더해준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축은 180도에서 10도를 더 더해야 되니까 10도 방향이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이 라스, 카스, 시더 반배, 이거는 다 같은 말이잖아요. 왼쪽으로 가면 더하고 오른쪽은 빼고, 시계 방향 더하고 반시계 방향 빼고, 그거는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8번 문제. 안경 교정 굴절력이 S-3디옵터, C-2디옵터의 AX 180도인 P 검사자가 소프트 콘택트 렌즈를 교정하려고 한다. 콘택트 렌즈의 굴절력은 일단 안경 교정 굴절력이 S-3디옵터의 C-2디옵터니까 저걸로 교정되는 렌즈가 일단은 S가 -3, C-2디옵터의 AX 180. 그럼 180이 0이라는 거고, C-2.00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이 두 렌즈를 합성한 렌즈로 이 사람을 교정을 해주는 거니까 이 사람은 여기 -5.00 디옵터, 여기는 -3.00 디옵터로 교정을 해줘야 되는 사람일 겁니다. 근데 이거는 안경 굴절력이고, 이 사람한테 이제 렌즈를 처방을 해준다 하면 우리가 이제 점광거리를 보정을 해줘야 될 거예요. 렌즈는 각막 바로 붙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안경은 그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경에서 렌즈로 바꿨을 때 굴절력을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가 이제 이 문제의 포인트겠죠. 그러면 이거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한번 풀어 보겠습니다.
이 사람한테 필요한 건 여기가 5.00, 여기가 마이너스 3.00 이건데, 이거를 렌즈로 바꾸면 어떻게 처방을 해주냐. 사실은 이제 공식을 대입하면 컨택트 렌즈 도수는 분자에는 안경 굴절력, 그리고 분모에는 1-D의 FS가 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FS는 안경 굴절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5디옵터랑 3디옵터를 나눠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5디옵터를 먼저 한번 넣어볼게요. 그러면 1 마이너스 D는 지금 전광거리가 12mm니까 D 마이너스 0.012 곱하기 마이너스 5 분의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FC는.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주면 요게 아마 마이너스 4.7169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025 단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마이너스 4.75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고, 요번에는 마이너스 3을 여기에 대입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마이너스 2.90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8, 9 뭐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라 이거는 마이너스 3 디옵터라고 봐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전광거리 교정을 하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3.0, 여기는 마이너스 4.75잖아요. 그럼 이 렌즈로 교정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컨택트 렌즈를. 그러면 S-3에 C-1.75 AX 180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임상적으로 안경원에서는 그렇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4디옵터부터는 한 단계를 낮춰드린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시에서. 그래서 뭐 3.0 마이너스 3.0 디옵터를 쓰는 사람은 컨택트 렌즈를 바꿔도 마이너스 3을 처방을 해주고, 4디옵터부터 마이너스 4디옵터부터는 한 단계를 덜 처방을 해줘서 마이너스 3.75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뭐 임상적으로는 마이너스 4에선 한 단계 낮추고, 마이너스 6에선 두 단계 낮추고 이렇게 처방을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요거는 이 정강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아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3디옵터는 렌즈로 바꿔도 4디옵터보다는 작으니까 그대로 처방을 해주고, 5디옵터는 4디옵터보다는 크기 때문에 한 단계 정도 낮춰주면 되겠구나, 4.75디옵터 정도 되겠구나, 이렇게 문제를 푸는 방법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2020년도 3교시 콘택트 렌즈 문제는 다 풀어봤습니다. 이번에는 21년도 3교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42번 문제입니다. 외안부 전체와 콘택트 렌즈 움직임을 관찰하기에 적합한 색역등 현미경 조명법은, 이거는 이제 조명법에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조명법, 이 보기에 있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먼저 1번 역조명법. 역조명법은 뭐였죠? 조명을 직접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홍채의 조명을 위치시켜서 홍채로부터 나온 반사된 빛을 이용을 하는 게 역조명법이었습니다. 홍채에서 반사되는 빛을 이용을 하는 거고, 이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뭐 신생혈관 아니면 수정체가 혼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공막살랑법은 뭐였죠? 이제 각막이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 그 앞에 그 안에 내부의 전반사를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반사가 되면서 각막의 뭐 반응이나 뭐 이렇게 반응이나 아니면은 뭐 부종 아니면은 중심부에 각막 부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이제 공막 산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경면 반사. 이거는 이제 경면이라는 게 거울면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면 반사는 뭐 특징이라고 하면은 입사각
반사각이 서로 같게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입사각과 반사각이 같은 이런 거울에서의 이런 조명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거울면에서 반사되는 빛처럼 반사되는 색역등 조명법이었고, 이거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죠? 경면 반사는 각막의 내피세포를 관찰할 수 있는 조명법이었습니다. 혹은 뭐 눈물막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확산 조명법은 뭐였죠? 말 그대로 빔을 엄청 넓게 싸는 거예요. 저배율로 넓은 빛을 사용을 해서 확산 조명법을 쓰는 건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눈의 전체, 그러니까 전반적인 관찰을 하는 때 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5번에 있는 간접 조명법은 말 그대로 직접이 아니라 간접이에요. 내가 관찰하고자 하는 위치와 조명을 위치를 일치시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간접 조명법으로 우리가 뭐 홍채가 어떤 병을 갖고 있는지, 홍채 상태가 어떤지, 혹은 동공관략근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이런 거를 볼 수 있는 게 이제 간접 조명법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외안부 전체와 콘택트 렌즈의 움직임을 관찰하는 이 전반적인 거를 관찰하는 게 무슨 조명법이냐라고 물어본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다음 4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소프트 콘택트 렌즈 착용 상태가 다음과 같다. 그러면 이제 이 표를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일단 중심 잡기가 양호하대요.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거 나왔죠. 눈을 깜빡임 후에 더 선명한 시력을 갖는다. 그럼 여기서 사실은 게임이 끝난 건데, 어떤 피팅 상태다? 스티프하다. 여기서 바로 얻고, 그러면 옳은 것을 고르면 돼요. 양호한 피팅 상태는 아니겠죠. 뭐 스티비나 플랫한 피팅 상태가 양호한 피팅 상태는 아니니까. 마이너스 눈물 렌즈 효과. 마이너스 눈물 렌즈 효과가 나려면 각막보다 렌즈가 이렇게 평평을 해야 됐고요. 그래서 이 사이에 눈물이 찼을 때 주변부가 더 두껍기 때문에 마이너스 렌즈 효과를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플랫한 거구나. 그리고 3번 과도한 렌즈 움직임은 플랫한 거죠. 평평하기 때문에 중력 중심이나 이런 중심 잡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4번 루즈한 피팅 상태, 이것도 뭐 플랫한 거죠. 5번은 타이트한 피팅 상태니까 5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많이 어렵진 않았을 것 같고, 이런 큰 특징을 이용을 해서 어떤 걸 얘기하는구나 이걸 알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44번 문제.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을 위한 검사 값이다. 시험 렌즈 피팅 후 예상되는 누액 렌즈, 눈물 렌즈는 이제는 많이 풀어봤기 때문에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우리가 눈물 렌즈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막 곡률 그리고 렌즈의 베이스 커브 이 두 개를 비교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각막 곡률 측정 값을 보니까 7.5, 7.5, 7.5 각막이 7.5mm, 곡률 반경이 7.5mm일 거고, 렌즈의 베이스 커브가 7.6이니까 7.5보다는 곡률 반경이 긴 거니까 이렇게 평평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이너스 렌즈 효과를 낼 거고, 어느 만큼이냐? 0.1만큼 차이 나니까 우리가 0.1mm 차이 나면 0.5디옵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마이너스 렌즈 효과의 5디옵터니까 0.5디옵터니까 S-0.50디옵터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편하게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45번 하드 콘택트 렌즈 피팅 후 조정법에 대한 옳은 것은, 이거 문제를 한번 보면 뭐 플랫하면 스티프하면 플랫하면 스티프하면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적어 보는 거예요. 플랫한 거를 스티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줬어야 됐는지.
플랫한 걸 스티프하게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직경을 크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렌즈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 상태에서 직경이 넓어지면 더 세그 값이 깊어지면서 스티프해진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직경을 크게 바꾸면 스티프해질 거고, 그리고 곡률 반경을 더 짧게 만들면 더 스티프해질 겁니다. 혹은 뭐 세그 값을 증가시키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스티프해지는 경우였잖아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었고 설명을 해드렸었으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플랫한 피팅 상태면, 플랫한 거면 스티프하게 바꿔야 되니까 직경을 크게 해준다. 맞겠죠? 그럼 스티프한 피팅 상태면 반대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전체 직경을 작게 해야겠죠? 2번은 작게 한다. 그리고 3번 플랫한 피팅 상태면 주변부 커브 폭을 크게 한다라는 건 전체 직경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폭을 더 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플랫하게 만든다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도 틀린 말이고요. 4번 스티프한 피팅 상태면 베이스 커브의 곡률 반경을 길게 해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베이스 커브는 각막의 약주경선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될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주변부 커브 폭을 길게 하면 전체 직경이 커지는 거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주변 커브 폭을 길게 한다는 거는 커브를 유지하면서 전체 직경을 늘린다는 말과는 다른 말이기 때문에 조금 구별을 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46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콘택트 렌즈 관리용에게 함유된 폴리커드의 역할은, 뭐 요거는 우리가 관리 및 실습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고요. 폴리커드가 뭐냐? 이거는 뭐 쉽죠? 살균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되고 체크를 하고, 여기서 이제 완충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면활성제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해보시고 이 문제 옆에 적어 봐 주시고, 뭐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었는지 이런 거를 같이 적어 주시면서 문제를 푸는 게 좋아요. 지금은 요게 지금 요래 나오는 국시 문제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왕춘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니까, 지금은 이 문제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문제를 이용을 해서 정리를 한 번 더 해보면 좋으니까 그렇게 한 번만 정리를 해보시면 아마 요번 국시 때 요런 관련된 문제가 나오더라도 쉽게 풀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살균제 2번이 될 거고요. 47번 처방값이 S-3.50디옵터 C-1.50디옵터 AX 160도인 사람한테 소프트 토릭 렌즈를 처방을 해준 거예요. 근데 피팅 상태가 양호했는데 이 축이 조금 돌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시계 방향으로 20도. 우리가 시계 방향은 더해줬었죠. 시더 반빼라고 해서 우리가 시계 방향 더하고 반대 방향 빼. 그래서 시계 방향 20도 이동했으니까 여기 축에다가 20도 더해주면 되니까 AX는 180이 될 겁니다. 정답은 5번. 쉽게 풀 수 있으실 거고. 48번 SMR 7.0 디옵터의 완전 교정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의 콘택트 렌즈 처방 굴절력 값은, 콘택트 렌즈 굴절력은 이렇게 됐었죠. 그럼 이 뒤에는 정강거리가 12mm니까 0.012, 그리고 FS는 마이너스 7.0을 넣어주면, 여기도 마이너스 7.0을 넣어주면 문제를 풀어봐 주시면 아마 마이너스 6.4575 어쩌고저쩌고 나올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5, 그래서 1분을 골라주시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조금 이제 문제는 쉽게 풀 수 있게끔 보기를 내주셨어요. 이 출제해 주신 교수님께서 보시면은 일단은 우리가 근시에서 콘택트 렌즈에서 안경으로 바꿀 때 혹은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를 바꿀 때 좀 다르겠지만, 근시인 사람은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로 바꿀 때 굴절력 자체가 떨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아마 많이 문제를 풀면서 알고 있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굴절력이 떨어진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쉽게 1번을 고르시고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되는데, 가장 좋은 건 아까 제가 적어드렸던 그 식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입하면 가장 좋은데, 그걸 모르면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그나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4디옵터부터는 한 단계를 낮춰드리고 마이너스 6디옵터에서는 두 단계,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임상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7디옵터니까 한 두 단계 정도 내려가서 6.50디옵터 정도 되겠네, 이렇게 풀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왜 안경에서 콘택트 렌즈 혹은 콘택트 렌즈에서 안경으로 바뀌었을 때 굴절력이 바뀌는지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눈이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눈이 있으면 이 앞에 우리가 근시 안경을 써서 처방을 해줬으면 여기서 나온 빛이 굴절돼서 망막에 맺혔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렌즈를 낀다라고 하면 이 안경이 이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맺혔을 때 여기에 맺혔었는데, 이게 더 가까워지면 이제 눈 뒤에 맺히는 걸 거예요. 이쪽에 맺혀지겠죠. 그러면 얘를 앞쪽으로 이동시켜 주려면 앞에 플러스 렌즈 효과만큼 더 나야 되기 때문에 이 콘택트 렌즈 굴절력이 근시에서는 안경 굴절력보다는 작아질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렇게 풀면 2021년도 3교시 콘택트 렌즈 문제도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없을 거고요. 잘 이해를 하고 문제를 푸신다면 다 쉽게 풀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문제를 적으면서 어떤 걸 물어보는지,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아직은 그래도 국가고시까지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이런 문제를 정답만 지금은 고르는 연습보다는 이거를 통해서 어떤 게 물어봐 주시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문제를 푸셨으면 좋겠어요. 뭐 지금 제가 내용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간단하게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이 문제 옆에 그냥 간단하게 적어오면서, 아, 이게 다른 형태로 나오든 다른 걸 물어봐도 문제를 풀 수 있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수업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